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 맹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맹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맹자의 이제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생각이 자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이제 맹자가 그 당시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라든가 또는 변론 변객이라 그러죠. 그 돌아다니면서 제후들한테 이렇게 세변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훗날에 이제 맹자가 소위 말해서 육아의 전통성으로 그 인정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맹자의 사고 방식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복종하는 듯한 그와 같은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글을 읽다 보면은 맹자의 그 논리도 상당히 이렇게 우리한테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자, 맹계자가 공도자한테 물어서 말하기를 어떠한 이유로서 의가 안에 있다고 합니까? 자, 맹계자는 아마도 맹중자의 동생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여러분, 요 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맏개자, 큰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중은 가운데 중, 둘째다. 그러니까 요런 말을,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 그렇게 이렇게 추적하는 거죠. 대체로 맹자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네 글자를 끊어서 맹자의 말을 듣고서 들었는데 미달이라는 게 뭐죠?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예요. 고로 사사로이 논한 것이다. 이게 물어본 거죠. 도대체 왜 의를 안으러 우리 마음의 내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는가? 의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 현상에서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의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맹자는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다. 결국은 판단하게 하는 그 주체는 내 마음속에 이제 그 판단하는 그 원인은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내에 있다고 하는 거죠. 맹자는 내가 공경함을 행하는 거로 내에 있는 것이다. 자, 소경지인 여기서도 네 글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끊어서 읽으세요. 그냥 항상. 공경할 바의 사람이 이렇게 공경할 바의 사람이 비록 외에 있다 하더라도 요 숫자로 가는 것은 숫자가 있으면은 뒤에 거의 대부분 연자가 붙게 돼 있어요. 원래는 문법적으로. 근데 연자를 쓰지 않아도 숫자가 있으면은 이 현토는 보통 나로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록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공경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공경의 대상은 밖에 있잖아요. 삼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있잖아요. 대상이죠. 그러나 그 마땅히 공경할 바를 알아서 이렇게 내자 지기 단경이 행 오신지 경 내가 내 마음에 경할 바를 행함으로써 그 사람을 공경한다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재외하라. 이렇게 내자식. 한문은 기본적인 그 하나의 구가 내자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세자도 있는데 네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끊어서 봐야지 글을 보는 눈이 빨리 떨어진다는 거. 향인이, 자, 마을 사람이 백형, 큰 형님보다 한 살이 많으면 이런 소리죠. 장이라고 하는 여기서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마을 사람이 우리 집에 큰 형보다 한 살이 많다고 하면은 누구를 공경할꼬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 형님을 공경하지요. 그런데 술잔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요 작이라고 하는 거 옆에 보면은 술 주자가 있죠. 예, 따를 작이에요. 술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누구를 먼저 할꼬 그랬더니 그때는 먼저 이웃집 사람, 동네 사람의 어르신한테 먼저 술을 따라야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예. 자, 봐라. 공경의 대상은 여기에 있고 윗어른으로서 섬기는 바는 저쪽에 있으니 이것은 향인에 있다 이 소리죠. 향인에 있으니 진실로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뇌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유도 질문을 한 거죠. 자, 백은 이거는 맹자가 한 말이 아니죠. 백은 장이다. 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주다. 술을 따르는 거다. 모두 다 계자가 질문함에 공도자가 답한 것이요. 계자가 또 말한 것이 이와 같다. 예. 즉 공경하고 윗언으로 섬기는 이럴 때는 그 각자 동사로 봐야 돼요. 예. 공경하고 섬기는 윗사람으로 대접하는 마음이 과연 마음에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의 뜻은 이런 거죠. 공도자가 이제 그 맹계자가 이제 공도자한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유도 질문을 했더니 이제 딱 걸려들은 거죠. 공도자가 능히 대답지 못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서 맹자한테 그 계자와 더불어 얘기한 것을 맹자한테 이제 선생님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숙부 작은 아버지를 공경할 것이냐 공경하냐 아니면 동생을 공경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소리죠. 하면은 저가 아까 그 상대방이죠. 장차하는데 그럼 당연히 작은 아버지를 공경하리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동생이 여기서 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라면 이건 죽을 시자잖아요. 시체 시죠. 죽을 시. 여기서는 그 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여기 그 해석을 보면은 요 시는 시동을 말해요. 시동. 자, 옛날 상고 시대 때는 고대 시대 때는 부모가 그 이제 할아버지나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집안 아주 어린 아이, 손주라든가 이런 집안의 아주 어린 아이를 그 제사상에다가 앉혀요. 그래서 그 시동이라 그래요. 시동. 요 시자의 동은 어린아이 동. 어린아이 동. 어린아이 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어린아이를. 그럴 때는 이 동생이 만일의 경우 시동의 역할이 되게 되면 그때는 누구를 공경하는가? 그러면 저가장치할 때 이때는 동생을 공경한다. 이 동생이 이때 시동이 됐으니까. 자가 가로되 그대가 말하기를 어째서 이 오는 미활로가 아니라 앞에 있으면은 그렇게 그 의문사로 해야 돼요. 어찌 자 숙부를 공경하는 거 그대는 그 숙부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숯불을 공경한다면서 그 숯불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 상황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그가 장착을 하되 그것은 그 어린애 동생이 시동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동인 동생을 공경할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예. 그러면 그대는 또한 말하되 그것은 바로 위치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용경은 형에 있고 용은 일반적인 공경함, 일상적인 공경함은 형에 있고 사수직경, 사수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잠깐 동안의 공경함은 마을 사람에 있는 것이다. 신은 제사에서 그 주로 섬기는 바로서 그 신을 형상한 거죠. 조상의 신을 본뜬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동이라 그래요. 비록 제자가 자식들이 그것을 그것은 공경한 것을 마땅히 조고, 할아버지나 조고는 할아버지를 말해요. 조고와 같이 한다. 제위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생이 시동의 위치에 있는 것이요 향인은 빈객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이런 거고 사수는 잠깐이다. 자, 이것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인시제의가 바로 중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도 인시제의가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죠. 시간에 따라서 마땅함을 제재하는 것.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용의 사상이에요. 시간에 어떠한 상황에 변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 마땅함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같은 주관적인 것은 모두 우리가 마음속에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계자가 듣고서 숯불을 공경할 경우 숯불을 공경하고 이것도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숯불을 공경할 만하니까 숯불을 공경하고 동생을 공경할 만하니까 여기서 경은 동생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자, 한문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글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기다가 숯불을 공경하는 주 경숙부하고 여기다가 숯불을 안 쓰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번거롭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생을 공경할 만하니까 동생을 공경하고 동생 글자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과연 밖에 있는 것이다. 봐라.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냐. 이것은 내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내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공도자가 그러되 그러면 겨울철에는 따뜻한 것을 먹고 마시고 여름날에는 찬 물을 마시나니 그렇다면 음식도 또한 밖에 있는 것이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 또한 상장의 기자의 뜻과 같다. 회 먹는 거,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범시가로대 2장의 문답이 큰 요지는 대략 같으니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클 때 손가락질 생략할 동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로 읽으세요. 대지 약동 이렇게 네 글자로. 보통은 다 네 글자로 돼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한 글자의 의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 비유하여, 모두 반복 비유하여. 이런 거는 접두사기 때문에 보통 글자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여기도 반복 비유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복한다는 말 쓰죠. 비유라는 말 지금도 쓰잖아요. 일상적으로. 모두 반복 비유 하야서. 요 뒤에 써이자가 있으면 이 뒤에 있는 현토는 하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예전 하여로 돼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하야 이렇게 썼습니다. 하야. 왜냐하면 써이자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90%가 하야 토로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사자가 있으면은 뒤에도 하야가 돼요. 그래서 당세의 그와 같은 여기도 생략돼 있죠. 반복 비유해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당세의 여러 가지 오류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당세의 어떠한 오해를 밝혀서 인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생략돼 있잖아요. 글자가. 당세를 밝힌다. 왜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에 당세의 예를 들어서 오류를 밝혀서 사역동사 뭐뭐뭐뭐 시키다 이런 뜻이죠. 인의가 안에 있음을 인의지 제 내외를 밝힌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글은 조금만 보면 아주 쉬운 글에 속해요. 아주 쉬운 글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즉지 이런 거는 글자 여기서 인지성선 이게 네 글자잖아요.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알아서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가이위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뤄왔던 인간의 성은 과연 선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맹자의 이제 의견을 듣는데 다음 글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서 한태지 제가 안 썼네요. 한태지의 원성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성이 근본적인 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한태지의 이 원성론은 굉장히 훌륭한 글이에요. 그런데 주자도 한태지의 원성론을 많이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자는 한태지를 조금 많이 이와 같은 사고를 무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태지의 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한태지 당송 8대 가문 글 가운데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뽑아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한태지 글이에요, 여러분. 주작의 글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다가 여기다가 썼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썼네요. 요거는 한유의 글. 한유. 이름이 유죠? 태지는 호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요즘에는 성자 이렇게 쓰면은 야자를 뺐을 경우 성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성야자 이렇게 야자로 했을 때는 우리말로 뭐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통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같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어떤 영향,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참 한태지가 잘 쓴 거래요.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성과 정을 했을 때 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자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성이라고 하는 문제 또는 정이라고 어떤 하는 문제가 소위 말해서 유가 맹자의 어떠한 책이라든가 또는 주자의 어떠한 성리학자들에 나오는 성이라는 개념과 다른 책들 예를 들어서 장자라든가 심지어는 불교라든가 또는 노자라든가 어떤 순자라든가 다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 말하는 성이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성이라는 글자는 같지만 성에 대한 의견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자라는 책을 보고 장자의 성이라는 것이 나왔다. 또 불가에서 성이라는 말이 나왔다. 불가에서는 또 심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성리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것과 불가에서 말하는 심은 다른 거예요. 글자만 같을 뿐이지.
예. 불교에서 소위 말해서 그 견성 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견성. 성품을 보면은 불을 이룬다. 유가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불가에서 말하는 성은 뭐냐? 그럼 더 다른 겁니다. 이거를 유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문이 왜 어렵냐?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 글자가 어느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한의학에서 이 기라고 하는 용어가 예, 다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글자가 같으니까 같은 뜻으로 보죠. 만약에 의학인문에서 기라는 용어하고 동의보감에서도 그 금원 사대가들 있죠. 의학인문에도 금원 사대가들. 예. 또는 경학전서에서도 예. 기라고 하는 용어. 이것도 다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한론을 해석할 때 기는 뭐라 그랬죠? 예. 수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주장인 거지. 이 책에다가 응용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문이 왜 어렵냐? 바로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태지가 자 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같이 태어나는 것이다. 같이 태어나는 거다. 이것은 한태지가 오해의 소재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관점에서 성을 규명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주자는 인지소득어천이라고 이렇게 또 변형했죠. 사람이 예, 하늘에서부터 얻은 거다. 본래적인 후천적으로 우리가 예, 무엇을 조작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고유한 거다 그랬잖아요. 본래 있는 거다. 예, 본래 있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이 정이라는 건 또 뭐냐?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잘 쓴 거입니다. 예. 접어물이 생자다. 접어물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태어나고 접하면서 부모님 품에서 부모님하고 접하면서 형제지간에 어떤 문제를 접하면서 이웃과 접하면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할 때 선생님과 접하면서 동료들과 접하면서 발생되어지는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 참, 예. 여러분 이런 거는 접어물이 생자다. 이런 것들은 예. 외우기 쉽죠.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 건 쉬워요. 그 발음도 좋고 접어물이 생자이다. 예. 그런데 성에는 그 품격이 세 종류가 있다. 그것이 소위 성이 되는 것은 자 5종류다. 성품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에는 3단계로 있는데 그것이 성되는 것은 5개다. 요거는 뒤에 다시 그걸 풀어줍니다. 예, 이게 일종의 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 아는 용어잖아요. 이거는 한태지가 말하는 용어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태지는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이렇게 먼저 이해를 시킨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은 성의 품격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성의 속성이 되는 것은 5종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3은 사람의 종류예요. 사람. 예. 사람의 종류. 요건 5는 뭐냐면은 성의 종류. 예. 이런 소리예요. 정의 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을 표현하는 데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에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되는 것은 7가지더라. 예, 성의 종류, 감정의 종류는 7가지더라. 자, 묻기를 누군가가 이제 말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체로 이런 거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원래는 이제 주제 앞에는 혹문할, 예. 혹이 예. 물어 말하기를 혹문할 이렇게 누군가 물어 말하기를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성지품에는 상품과 중품과 하품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 세 종류. 예. 상, 중, 하. 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지품. 상언자. 사람 중에서도 상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소리예요. 예. 상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냥 착할 따름이다. 예. 그냥 착할 따름이다. 근데 중간쯤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이 중간에 해당되죠. 우리는 중간에는 인도하는 데에 따라 가도의 상 올라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인도하는 가의 인도에 따라서 선생의 인도, 환경의 인도에 따라서 상 좋아질 수도 있고 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제일 낮은 사람들 가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차별성으로 말한 거죠. 하등급에 속하는 사람은 대체로 나쁘다는 거예요. 예, 성품 자체가. 어떤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했다가 좀 나빠졌다가 이런 게 보통은 다 그렇게 하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악할 따름이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상중하는 사람의 종류. 자, 그러면은 주자가 말하는 생각하고는 조금 틀리죠. 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기라고 하는 말을 한퇴지는 쓰지 않았지만, 한퇴지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기질을 가지고서 말한 거예요. 기질. 예. 기질을 가지고서 말한 거예요. 기질을. 예. 이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태지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한태지는 기질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예. 맹자는 이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자꾸만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중에 기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이 되는 거죠. 예. 기질지성이라는 말이 훗날 장행거에 의해서 나와요. 기질지성이라는 게. 예. 맹자가 말한 성선설은 뭐죠?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연지성. 예. 자, 그 성이 되는 이유는 5가지니, 그건 뭐냐? 자, 맹자가 말한 것과 사단에다가 동중서가 말한 신을 여기다가 인의예지신 이렇게 딱 쓴 거죠. 인예신 의지 이렇게 딱 갖다 쓴 거죠. 예. 이게 한의학의 오행하고 배속 관계에 의해서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아까 상언자 있었죠. 선한 사람. 그냥 선한 사람은 이 5가지 이 성품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해서, 성이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성에 대해서. 자, 하나를 주어 일이 행어사. 이것도 여러분 해석이 조금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예요. 이것은 꼭 한문뿐만 아니라 한글이 됐던 영어가 됐던 뭐 일본어가 됐던 어떠한 것이든지 문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를 주해서 위주해서 이 4가지를 행한다. 근데 이 하나가 뭐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품 가운데 유달리 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유달리.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행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유달리 예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 5가지 그 성의 성품 가운데. 예. 어떤 사람은 유달리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주어일이 행어사.
나머지 네 가지를 행한다. 그 가운데 해당 보통 사람들, 뭐 상원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대략 뭐 10%라고 보면은 중원자는 뭐 80%겠죠. 또 하원자도 한 뭐 10% 되겠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야에 자 요렇게 뭐뭐 지어 요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현토가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중원자 지어 오야에 이 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음 어떤 글에는 한태지가 여기 바로 밑에는 지어 있는데 여기에 야자가 빠져 있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쓰죠. 자 가운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느 예지신 이 5가지에 대해서 이런 소리예요. 자, 요거 글을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려워요. 자, 어떤 한 가지가 요거 우리 하나 배웠죠? 어떤 한 가지가 즉 이렇게 있으면은 뭐뭐가 아니면 뭐뭐 하다 이런 소리예요. 어느 한 가지가 여기서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지 아니하면 조금 도리어 어긋난다. 위배된다 이런 소리예요. 반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요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이는 예지신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유달리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소리예요. 있지 아니하면 보통은 여기에 이거를 비자로 씁니다. 비 뭐뭐뭐 즉 뭐뭐뭐가 아니면 뭐뭐 하다 이런 소리예요.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소유 조금 있지 아니하면 부족하다 이런 소리. 부족하지 아니하면은 조금 반배가 된다. 위배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혼하다. 약간 뒤죽박죽이라는 소리예요. 뒤죽박죽. 하등품에 해당되는 사람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등품인 사람은 이 5가지의 이 성의 종류에 대해서 그 한 가지가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한 가지가 유달리 이렇게 위반되어서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위반되어서 한 가지가 특히 어떤 한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예요. 문제점. 이 나머지 4가지를 어긋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어 정애 여기에는 토가 애자가 돼야 돼요. 뭐뭐지어 정애. 그러니까 성이 정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그 해석이 딱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이 그 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품이라고 하는 건 상중하품이잖아요. 그죠? 상중하품에 따라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한문은 글자를 압축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압축된 거를 조금 풀어야지 이해가 돼요. 그대로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품을 본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품, 중품, 하품에 따라서 이 성이 이와 같은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대해서 그 상품이냐 중품이냐 하품이냐의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태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조를 하든 동조를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한태지는 이와 같은 맹자의 글을 한태지가 맹자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를 하죠. 우리가 어떤 글을 통해서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기질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한태지는 훗날 말하는 기질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자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한태지의 이와 같은 학설에 대해서. 그런데 약간 주자서 읽어보면은 애써 외면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저는 나중에
저기 당송 8대 가문을 보다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지도 주자도 말이야 속으로는 다 배워놓고 읽어놓고 자기가 어떤 글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시침이 뚝 떼고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예. 그 정의 품에는 또 상, 중, 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 우리가 인품이라고 하는 것 하잖아요. 예. 정의 어떤 그것을 사람 세 종류의 인품에 따라서 그것이 나눠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정의되는 것이 또 7가지다. 그 7가지가 뭐냐면 희노애구 애오욕. 예.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보통 하죠. 자,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 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희노애구 애오욕. 예. 애오락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 얘기라고 하는 게 바로 중용에서 나오는 거죠. 자, 맹자는 그 사단에 의해서 측은지심 이것도 전부 다 정의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그 중용에 의해서 7가지 정, 7정으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맹자는 사단 7정론이라는 게 바로 이 감정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맹자는 크게 말해서 사단으로 나눈 거죠. 성의 단서를 가지고 말했고 이 중용에서는 7가지 감정 희노, 애우, 애구, 애오욕 또는 애오락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사단 7정론이 사단 7정. 예, 그래서 사단은 맹자에 의해서 맹자 7정은 중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언자는 또 누구죠? 인품이 높고 항상 선한 사람이죠. 그 항상 선한 사람은 이 7가지 감정에 대해서 동의, 척의 중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예요. 한태지가 그냥 여러분 제 초보자 때는 글을 능하게 잘 썼다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그와 같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맹자의 사상과 중용의 사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척동함에 그 중에 중용에 맞게 했다. 동의, 척의중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인시제의라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마땅함을 처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앞에서는 주자는 인시라고 해가지고 상황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있는 소리예요. 동의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중에 처하고 어떨 때는 중에 처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예, 혹자를 쓰죠. 혹자 앞에다가 혹동의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항상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중에 처했다. 예. 인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우리 같이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 7가지 감정적인 변화에 있어서 유소심, 어떤 거는 감정이 심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와 같은 감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 감정 가운데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다라고 할 수가 없죠. 부족하다 이러죠. 어떤 것은 지나치고 어떤 경우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이 감정의 기복이 조금 심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합당하기를 구한다. 구합기주. 이것도 참 잘 쓴 글이죠. 현실적으로. 예. 내가 너무 성질을 부렸구나. 내가 너무 슬픔에 겨웠구나. 예. 그런 것을 조절해 가지고서 그 중에 합당하기를 구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글들 동의, 척의 중, 구합기 중, 유소심, 유소무, 망 이어서 아주 없다가 아니라 부족하다. 이 심은 과하다. 이거는 불급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지나치다, 없다 이런 건 아니죠.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같은 감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사랑하는 감정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상황에 중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왜?
너무 사랑에 빠지면은 사기당하기 딱 쉬워요. 너무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이 강하면은 증오심이라든가 사람이 어떻게 인간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죠? 예. 하원자, 악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냥 조금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악한 가운데 선한 어떠한 그 실마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질 때는 악한 사람이도 순간적으로 어린 아이를 잡아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는 그게 바로 하나의 그 실마리를 가서 봐라. 인간에겐 저와 같은 선한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 고유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률로 이해한 거지 하원자라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7가지 감정에 있어서 없거나 심해서 없거나 심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서 정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구했잖아요. 여기서는 직정이 행자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직정이 행자. 여러분이 그야말로 느낌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논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논어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얘기의 당궁편에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직접 감정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요즘 말로 하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근데 원래의 어원은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을 당하잖아요. 상을 당하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막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바로 감정적으로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 감정적으로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재를 시키잖아요. 그 상주 너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원래는 직정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감정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잊어버리면 나중에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제 해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직정이 행자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지여 성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정지여 성야애. 시기품. 그 사람의 상중하. 상품, 중품, 하품의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자, 맹자가 말한 맹자는 성을 말함에 뭐라 하냐면 이내 사람의 성은 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저기 한태지가 자기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론을 갖다가 제시를 한 거예요. 순자는 성을 말할 때 이내 성은 악하다. 순자의 또 책을 보면요.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한 것도 타당을 해요. 맹자는 뭐를 알면 요순을 끌어다 얘기했잖아요. 순자는 어린아이가 막 울고 그냥 젖달라고 보채고 그 자체를 나쁜 모습으로 본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여러분이 순자의 책을 보게 되면은 순자의 말을 여러분 설득당합니다. 양자가 말하는 선은 인간의 성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 이것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이걸 맹목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무릇 처음에는 착하다가 나중에 악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나빴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가 오늘 완전히 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갈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모두 다 그 중간을 들어서 상과 하품을 빼놓은 것이다. 놓친 것이다. 이런 소리죠. 이것은 하나만 알고 그 나머지 둘은 놓친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이 문제는 나중에
주자에 의해 가지고서 물론 일부 한퇴지가 얘기를 했지만 기질지성이냐 본연지성이냐 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맹자는 본연지성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기질지성 가지고 말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이 나중에 규결이 된다는 점. 예. 자, 한태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고전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수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 춘추 시대 때 이게 전부 다 예, 춘추 좌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것까지 일일이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거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딱 보고서 아, 반드시 얘는 뇌물 받고 죽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뇌물 받고 이거는 태생적으로 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태생적으로. 예. 아, 얘는 뇌물 받다가 나중에 죽겠구나. 예, 그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고서 했다는 거예요. 예. 또 양식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숙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가 또 뛰어났던 거예요. 숙향의 어머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 밖에 울음소리 딱 듣고서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장차 반드시 우리 집안의 우리 종가를 멸망시킬 놈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예,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 지나치죠? 그 울음소리가 뭐 호랭이 같다든가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집안을 우리 종갓집을 멸망시킬 애구나라는 건데. 월초가 태어났을 때 투자문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사람이거든요. 투자문이 딱 듣고 굉장히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크게 근심했다. 왜냐하면 장차 야고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것도 집안이에요. 예. 이 투자문의 이 자문의 집안이 야고예요. 야고. 예. 성이 야고예요. 그러니까 야고시의 귀신들이 야고시의 조상들이 제사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월초가 태어났을 때. 그렇다고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봐라. 인간의 성품이 과연 선한 것이냐? 이런 같은 의문점이 생겨날 수가 있죠. 예. 또 반대로 후직이 우리가 배웠죠. 후직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는 아무런 재앙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후직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재앙이 없었다는 건 아기를 순산했다는 거예요. 순산. 예. 예전에는 임신 중에도 그렇고 그 출생하는 과정 중에서도 산모가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기도 죽는 경우도 많았고 그때 재앙이 없었다는 것은 무사히 잘 났다. 편안하게. 그리고 어렸을 때 포복. 이게 이제 포복이에요, 여러분. 기어다니는 거. 우리가 지금도 쓰죠. 예. 조금 지금 쓰는 용어하고는 조금 그 글자가 다르는데 발음이 같으면은 예. 같은 뜻이다. 기어다닐 때 기기연하고 외예요. 자, 여러분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두 글자를 쓰고 연자를 쓰면 형용사라 그랬죠? 형용사. 자, 형용사. 그러면 이 글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후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때 어렸을 때 기어다닐 때 기연하고 외연하는 거는 아주 그냥 씩씩하게 잘 기어다니고 늠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문왕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 문왕이 제모야. 문왕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아무런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런 태아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조금 어렵지만은 이게 뭐야? 문왕이 어머니 곁에 있을 때 문왕이 창이죠. 그 어머니가 근심하지 않았다. 근데 기생이야. 이미 태어나서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곁에 있다가 또 태어났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그 태아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없었다. 그리고 문왕을 태어났을 때 선생이 요 부는 사부. 예, 우리가 보통 사부라 할 때 쓰는 선생님, 예, 그렇게 힘들이지 아니했다. 총명해가지고 뭐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넷을 알고 이런 뜻이죠. 선생이 바쁘면은 제자가 현치하는 거예요. 선생이 한가롭게 편안하게 했다는 거죠.
심하게 뭐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똑했다는 얘기죠. 그가 이미 배울 때 선생은 번거롭지 않았다. 그러니 사람의 성품은 과연 악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요의 아들인 단주와 순의 아들 상균이에요. 상균. 또 문왕이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관숙과 채숙은 자 얼마나 집안이 좋습니까? 요임금의 집안. 그 단주가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상균도 마찬가지죠. 순임금의 좋은 모습. 관숙과 채숙이도 자기 형님의 자기 그 아버지의 좋은 그 의로운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습비불숙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태어나면서 익히는 것이 가정교육이 불선함이 아니었다. 그런데 마침내 간악해졌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간의 성이 선악이 과연 혼재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고로 이 세 사람이 말한 성은 세 사람은 누구죠? 앞에서 말한 맹자, 순자, 양자죠. 말한 성은 모두 그 중간 것만을 들고 나머지 상품과 하품의 사람들을 빼먹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그 나머지 둘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너무 맹자는 본연지성으로 말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기질지성을 혼합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의 그 상품과 하품은 마침내 바뀔 수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해요. 상의 성은 상품에 해당되는 사람의 성품은 학문에 하게 되면은 더욱더 밝아지고 하품의 그 성은 그 어떠한 위험, 일종의 법이라든가 이런 거죠. 법의 어떤 위험, 통제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죄를 적게 짓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상자는 가히 가르칠 수가 있고 아랫사람은 가히 통제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야지 사회가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런즉 그 기품에 있어서 그 본 바탕에 있어서는 공자는 옮길 수 없다라서 상지와 하우는 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논어를 그때 할 때 제가 그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반면에 공자는 성선설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상지,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과 하우, 아주 어린 사람은 그 바탕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공자도 기질 가지고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성리학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맹자를 이 주종으로 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공자가 비록 성은 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자는 성은 선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지나친 논리예요. 분명히 공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이것은 이것이다. 성은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래서 주자의 성리학이 완성된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여러분 관념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성품이 선하다고 하는 걸 너무나 주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이게 참 또 재미있는 글이에요. 마지막 글인데 자 오늘날은 누구죠? 언제죠? 이건 당나라 때죠. 당나라 한태지가 당나라 중기에서 약간 말기로 넘어가는 시절 거의 말기에 이제 접했을 때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당나라에서 말하는 당나라 사람들이 오늘날 지식인들이 말하는 성은 이와 다르니 왜 그런가? 자, 이와 같이 맹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자라든가 양자라든가 또는 한태지가 생각하고 있는 성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불교와 노자를 섞어서 말한다. 자,
노부를 섞어서 말하는 경우, 그러니까 노불의 영향에, 노자와 불가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 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행언이 불이 있고 이렇게 또는 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찌 말함에 불이 다르지 않겠는가? 완전히 다르죠. 예. 불가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과 도가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관점, 누구의 관점에서 또는 어느 책에 의해서 논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 맹자가 말하는 성을 가지고서 주자의 소위 말해서 인지소득어천이 허령불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향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예. 100년 전서부터 굉장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뭐죠? 예. 죄인이잖아요. 죄인. 예. 이 관점에서 보면은 맹자의 성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다가 확장을 해가지고 현대 오늘날에서는 뭐 어떠한 철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개입시켜서 말한다면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해언이 예. 무엇을 말함에 예. 요거는 여러분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찌 말함에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어렵죠? 자, 어찌 말함에 다르지 않겠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냥 불의로만 하면 다르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해석할 때 글자로서 해석하지 말고 그 의도, 내가 이 글을 판단해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보고 자기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판단 능력이 올라가느냐, 높으냐에 따라서 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어찌 말함에 예, 불이하다고 하는 것은 같다는 얘기죠. 어찌 말함에 같겠는가. 이렇게 해석해도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이 어찌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말하는데 같을 수가 없다. 왜? 그 사람이 믿는 종교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맹자의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 주자 류에 의해 가지고서 그 전 시대에 그런 개념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접하는 문화에 따라서 이 성을 인간의 성이 선하냐 악하냐 또는 선악으로 혼재되어 있느냐, 저같이 저는 이제 규정 짓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 예. 악하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위험한 거거든요. 인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예. 규정하는 게 사람은 굉장히 가변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썸머셋 모음의 그 소설 제목이 참 좋아하는데 예. 제목이 멋있죠. 인간의 굴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못하면은 평생 자기를 올가매는 굴레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한번 앞으로 이와 같은 글하고도 또 영향이 다음 글은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먼저 한태지의 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